테슬라 소식입니다. 1. 네덜란드 연금, 테슬라 투자 시작 애플 MS 사고 AT&T 매도. 세계 최대 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PGGM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14일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PGGM은 작년 4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79,048주 사들였다. 테슬라 주식에 대한 첫 투자로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578만 2천 달러로 집계됐다. 테슬라 주가는 작년에 8배 이상 치솟았고 올해 15.7% 상승했다. PGGM은 지난해 4분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수했다. 애플 주식을 210만 주 매수해 보유 규모를 510만 주, 6억 8,224만 4천 달러로 확대했다. 애플 주가는 작년에 80.7%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2.0% 상승했다. PGGM은 MS 주식을 40만 6,976주 사들여 보유량을 210만 주로 늘렸다. 이는 작년 말 기준 4억 7,330만 8천 달러 규모다. MS 주가는 작년에 41% 상승했고 올해 10.1% 올랐다. 한편 PGGM은 작년 4분기에 AT&T 주식을 5분의 1 이상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92만 832주를 팔아 보유량을 330만 주, 9,622만 8천 달러 규모로 줄였다. AT&T 주가는 작년에 26.4% 밀렸고 올해 0.1% 오르는 데 그쳤다. PGGM의 운용 자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470억 달러로 세계 15대 공공연금에 속한다. 2. 테슬라 주가 올해 90% 추락할 것.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배경으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베리는 테슬라 주가가 올해 현 주가에서 90%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베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주가는 주요 전기차의 제품 결함이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 없이도 올 하반기에 주당 100달러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베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모델로 당시 금융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하락에 베팅해 큰 돈을 번 투자자다. 그는 금융버블의 대표적인 지표로 테슬라 주가, 비트코인 가격, 게임스톱 주가 등을 꼽으로 시장은 거품에 대한 경고도 무신한 채 무한 질주하고 있지만 곧 거품을 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베리는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재정 위기 상황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테슬라는 최근 몇 달간 과도하게 생산량 증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사이온 에세트 매니지먼트의 대표인 베리는 지난해 12월 테슬라 주가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전기차 회사와 썸 타는 중. 애플 인사이더는 15일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애플과 자동차 제조사 간의 협상 결렬은 애플이 전기차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보도했다. 이번 달 초 애플과 현대차 간의 애플카 협상 중단 소식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애플과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니엘 아이브스는 애플카 논의에 대한 소문은 애플이 전기차 데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애플이 향후 3에서 6개월 내에 전략적 전기차 파트너십 또는 협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최소 85%라는 과거 그의 예측을 반복했다. 또 우리는 애플이 2021년에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줄 전기차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며 GM 등 기존 자동차 제조사의 공격적인 전기차 개발 노력과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진행될 녹색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바로 지금이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 테슬라, 포드, 니오, 폭스바겐과 같은 기존 업체와의 협력이 다음 10년간의 황금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대차와 폭스바겐이 애플의 자율주행차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듈형 EV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의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현대의 경우 EGMP 플랫폼 폭스바겐은 모듈식 전기구동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 좋은 파트너를 가진 애플은 전기차 산업의 주력이 될 것이며 애플카가 2024년까지 도로 위에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다면 테슬라, GM, 포드의 시장 점유율을 방해할 수 있다고 웨드부시는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디지털 화폐 솔루션 개발. 최근 채용 정보에 따르면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암호화폐 사업 모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 비트코인 13일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해당 채용 공고에서 새로운 결제 상품이 멕시코에서 초기 단계로 배포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은 신흥 시장을 겨냥한 결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팀 구성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얼마 전 제프 베조스가 사임하면 직을 이어받을 신임 CEO로 앤디 제시를 임명한 바 있다. 제시는 실제로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새로운 결제 옵션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마존은 멕시코에서 선보일 디지털 화폐 솔루션에 관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류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발표나 암호화폐 채택 발표가 이어지면서 아마존도 관련 사업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몸값 55조 배송의 신 온다. 미 뉴욕 증시 달구는 쿠팡. 쿠팡이 이르면 다음 달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다. 기업 가치는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물류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에 수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쿠팡이 해외가 아니라 한국에 신규 조달 자금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긴장하고 있다. 미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자 일면과 팔면 지면을 할애해 쿠팡의 라이즈 상장은 2014년 알리바바 글베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 공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기업 공개 당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약 1680억 달러였다. WSJ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쿠팡은 CPNG라는 코드로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할 보통주 수량 및 공모 가격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한 뒤 공모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등은 쿠팡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을 근간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전자상 거래의 미래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쿠팡은 2010년 설립 후 4만여 명의 배송 인력을 채용하고 170여 개 물류센터를 구축해 배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소비 등에 힘입어 쿠팡 매출은 2019년 7조 1,530억 원에서 지난해 13조 2,508억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고 적자는 7,205억 원에서 5,257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김 의장은 지난 12일 공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새벽 배송을 넘어 그날 배송으로 물류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서울 외 지역에 7개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한국의 비즈니스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는 최초다. 규모로는 중국의 알리바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장은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와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 캐피털인 알토스 벤처스 등 해외 벤처 캐피털로부터 약 4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때부터 미국 상장을 예고한 바 있다. 글로벌 큰손들이 투자한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의 본산에서 가치를 평가받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마존, 테슬라처럼 번 돈을 신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자금 조달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특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세크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김 의장은 주주 중 유일하게 클래스 B 보통주라는 슈퍼 주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클래스 A 보통주보다 의결 권한이 29배 많은 주식이다. 이 같은 차등의 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없는 제도다. 쿠팡은 한국 내 비즈니스만으로도 해외 기관들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신세계그룹 계열 유통사 시가총액의 7배 가까운 규모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배송 실험이 쿠팡의 경쟁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창업자 서신에서 쿠팡 성장의 중대한 분수령은 전국에 걸쳐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새벽 배송에 이어 추가 투자를 통해 그날 배송을 실현함으로써 기존 유통 물류 산업의 판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0월 투한 팸전 우버 최고 기술 책임자가 쿠팡에 합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복잡하고 거대하며 기술로 무장한 한국에서 디지털에 기반한 모빌리티 실험을 하고 싶다는 게 팸 CTO가 밝힌 이직의 이유이다. 쿠팡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보유한 기업 목록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 디디 출신의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인 디디오야, 로봇 업체 브레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인 크루즈, 뉴로 등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이 적용될 최적지는 정해진 경로로 움직이는 배송 차량이라며 로봇을 활용한 물류도 쿠팡의 향후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상장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자금 규모는 최소 10억 달러다. 얼마가 될지는 공모가와 신주 발행 규모에 달려있다. 도어대시 등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사례를 감안했을 때 실제 조달의 규모는 3조에서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쿠팡의 지난해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영업과 금융 등으로 조달한 돈을 투자로 쏟아부을 수 있는 데다 추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인 만큼 국내 유통산업은 쩐의 전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업체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쿠팡은 현재 10여 개인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7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